네, 부동산 시그널 이슈 시그널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유재석입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석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UNS 하우징 유재석입니다. 네, 대표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에 꼭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건물주.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건물주의 꿈을 향한 그 첫걸음, 그 걸음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새해 이제 뭐 이렇게 재테크 계획들을 이제 세우시면서 야, 나도 올해는 정말 부동산에서 정말 건물주로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실 텐데요. 자, 너무 욕심을 또 부리면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것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이슈 시그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총자산 구성비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로 자산 구조의 비중 중 절반을 웃도는 수준인데요. 부자들의 투자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방식을 주목해볼까 합니다. 어떤 투자냐고요? 바로 월세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진 시대인데요. 시장의 상황만 살펴봐도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월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1, 2인 가구가 증가하며 자가 비율이 줄고 월세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투자 측면으로 보면 이젠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활발했던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 상승도 주춤한 상황인데요. 주택 경기가 둔화되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본이득보다 임대 수익의 중요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전월세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주택 임대 수요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기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기 마련이죠. 지금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인 오피셀은 어떨까요? 수익 발생 자산 만들기 프로젝트에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뭐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한번 좀 이해가 조금 되시기도 하셨겠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네,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자산 만들기 프로젝트다. 제가 이렇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프로젝트 좋아하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새해에 이제 뭐 재테크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지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정말 기초 체력, 그렇죠. 네. 모든 뭐 운동도 그렇고 뭐 새해 또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운동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재테크에 있어서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지 멀리 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많은 경우에 중장기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이제 가치 투자 쪽으로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멀리 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새해라고 마음만 급하게 먹어서 그냥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올 한 해가 황금돼지해 아니겠습니까? 네, 황금돼지해에 나도 한번 건물주로, 나도 한번 정말 부동산 부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귀 쫑긋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푼돈이라도 아끼면서, 그렇죠. 네, 푼돈이라도 아끼면서 종잣돈을 만드는 이 지루한 삶을 반드시 견뎌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제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종잣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종잣돈이 있고 이런 레버리지 이펙트를 활용하는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처음에 투자하는 이 종잣돈마저도 만약에 빌려서 한다라고 하면 절대 멀리 뛸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종잣돈마저 내가 빚내서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그냥 들쑥날쑥 할 때마다 내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심장병 걸릴 수 있겠죠. 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심장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심장병 안 걸리면서 정말 멀리 뛰는 방법은 이 종잣돈 마련만큼은 분명히 내 돈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별로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늘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잣돈 마련 필수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삶을 반드시 견뎌야 되는데 이 지루한 삶을 견디는 동안에 자, 돈 관리라든지 숫자에 대한 이해 능력을 좀 반드시 키워야 되겠다. 자, 결국은 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시고 돈이라든지 이런 숫자 뭐 예를 들면 너무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뭐 이자라든지 또 아니면 뭐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일리지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꼼꼼히 하잖아요. 이렇게 하여간 숫자에 대해서 좀 밝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아, 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좀 하락할 때는 어떤 또 전략을 써야 되는지 또 아니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게 있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이 높을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매도인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가격 하락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 매수인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이라는 거죠. 매수인이 가격 협상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격 하락기에도 우리가 정말 똘똘한 한 채들 이런 것들 찾아낸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동산 세금하고 부동산 법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그렇죠. 아무리 내가 많이 남아도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양도세 중과의 문제, 종부세에 대한 문제, 재산세에 대한 문제, 뭐 어마어마한 세금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세테크를 해나갈 거냐? 뭐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걸 제가 뭐 적극적으로 늘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취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재산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1가구 1주택 비과세 때 그대로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100채, 뭐 그냥 99채, 뭐 10채, 20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최대 75%까지 또 뭐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동산 세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세테크 쪽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그렇죠. 부동산 또 법률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또 여러 가지 뭐 대책들과 관련 다 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세금과 법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을 모으는 동안 숫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또 세금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내가 꼼꼼히 그러다 보니까 뭐 세미나 같은 데 또 많이 참석하시면 또 보다 보면 또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두려움을 제가 용기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자, 부동산 IQ를 높여라. 네, 그렇죠. 부동산 그러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모임에서 얘기하면 부동산에 관한 얘기는 내가 그래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IQ를 높여서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부동산 상황 파악을 잘 한다는 게 바로 뭐 지식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다룰 줄 아는 힘. 바로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배짱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잘 아는 길을 가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가는 길, 내가 너무 안개 속을 뚫고 갈 때 그럴 때 두려움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부동산을 다룰 줄 아는 이런 배짱, 힘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적인 예로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1998년이었거든요. 2008년이었죠. 자, 지금 돌이켜 봤더니 뭐죠? 그것이 기회였다라는 거죠. 사실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10년 전 2008년에 정말 40%가 청약을 포기하는 이때 분양가가 약 한 10억 8천에서 한 11억 정도 됐는데 그렇죠. 이때 너무 용기가 없어서 당첨이 됐는데 40%가 포기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2018년 지금 말쯤 지금쯤 생각해보면 10년이 지난 지금 봤더니 그때 미분양이 났던 지금 10억 8천에 분양받았던 그 아파트들이 23억 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내가 조그마한 거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투자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지만 이 투자할 용기는 이런 부동산 IQ, 부동산 지식과 부동산을 다룰 줄 아는 이런 힘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시그널 열심히 시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용기도 생겼고, 뭐 이렇게 하면, 자, 강남의 빌딩 건물주, 단번에 올라갈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내가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월세 받는 작은 오피스텔로 시작을 해라. 자, 이렇게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늘 말씀드리죠. 소액 투자, 1,000만 원, 2,000만 원. 처음에는 전세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한의 이익을 사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10년 후에 또 그걸 살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를 안고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기한의 이익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전세를 활용해서 소형 오피스텔, 작은 그런 오피스텔에도 투자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월세 10만 원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세를 활용해서 제가 또 좀 그 말씀드릴 매물 같은 경우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은 2억 뭐 한 5,500에 전세를 안고 있다 그래. 그 다음에는 2억 5,500에 또 뭐 다음 계약할 땐 10만 원. 그 다음엔 2억 5,500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받는 월세 5만 원, 10만 원 전세를 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나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 나에게 자산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면 강남 빌딩에 건물주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